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봄을 재촉하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3월의 첫날입니다. 추운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활짝 피는 봄을 기대해 봅니다. 희망차고 멋있는 일, 새로운 일들이 가득할 것 같은 3월, 매일 3월의 시작처럼 새롭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실 기원 드립니다. 섹스 가이드 방송은 구독은 무료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하면서 섹스 가이드 수다방입니다. 웃자면 좋아요. 이게 말이 아니죠. 내 이야기인데 난 남자거든요. 내가 미워서 떨어지려면 연락이 오고, 내가 보고 잡아서 연락하면 시원투하고, 이래저래 갈팡질팡이에요. 이걸 아주 딱 끊고 다른 이성 친구로 사귀려면 또 접근을 해. 그래서 또 좋아하려면 뿌리치는 거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도 손 한번 잡지도 않았어요. 남들 같으면 벌써 몇 달이 됐는데 포옹도 하고 그랬을 텐데, 이 여자 오래된 좋아하는 오빠가 있다면서 왜 나에게 접근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난 50대 초반, 여자는 40대 후반, 가끔 같이 산책 정도 하곤 하죠. 늘 이리와 보이는 그런 스타일인데 나는 신경 많이 쓰는데 이 여자는 너무 가까이 오는 걸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참, 난 난감해요. 잠시 수다 좀 떨었습니다. 잠깐 웃고 가시지요. 다음은 본방송. 자위하는 남편, 자위하는 아내.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섹스는 그 일 하기라고 하면서 자위는 그 짓 하기라 불립니다. 고대로부터 자위에 관한 것은 금기가 있었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란 인식이 강했습니다. 지금도 미혼은 물론 결혼한 사람이 하기에는 망측한 짓으로 치부를 합니다. 결혼한 커플에게 있어 자위는 미약일까 마약일까요? 자위 제대로 알고 합시다. 결혼한 남자의 90%, 결혼한 여자의 70%가 자위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자위는 결혼을 하고 안 하고 문제와는 상관없는 별개의 성적 행위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위를 한다는 사실은 아내에게 충격적입니다. 왜 섹스 파트너인 자신이 있는데 남편을 혼자 즐기려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위하는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결혼한 남편과 아내들은 왜 자위를 하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성관계에 만족을 못할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교보다 더 강한 성적 쾌락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파트너와의 성관계에 자위를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자위는 스스로 가장 적절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트너와의 섹스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가 만족하는가 하는 부담감에서도 해방이 됩니다. 부정적인 것은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는 죄책감밖에 없습니다. 보통 여성의 10%는 성적 환상만으로 오르가즘에 도달하고 40%는 파트너와의 섹스를 통해, 또 다른 40%는 자위를 통해서만, 나머지 10%는 불감증이라고 합니다. 남성의 경우는 30% 이상은 조로, 40%는 발기부전, 지류는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발기부전과 지류의 경우 성적 환상으로
발기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인이 남편을 적절하게 끌어줘야 합니다. 자해는 그 한 방법입니다. 자해를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주보고 하는 것입니다. 자극을 하는 부위와 자극의 반응을 직접 체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 발전된 방법은 서로 자해를 해주는 것입니다. 파트너가 있으면 자해를 한다는 것은 도착증 환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방식은 일반적인 접촉 방식보다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잖지 못한 혹은 음란해 보일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부부가 공유함으로써 부부만의 비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부만의 비밀은 부부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자해는 어떻게 하는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몇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좋다고 느껴지는 걸 하면 됩니다. 둘째는 틀린 방법이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왼손, 오른손, 발가락 무엇을 쓰든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 오르가즘에만 도달하면 됩니다. 남자의 경우는 손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단으로 손으로 문지르거나 쥐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바셀린 등을 발라 실감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 핵심은 음에 자극하기지만 방식은 더욱 다양합니다. 손으로 만지는 것을 꺼리거나 손보다 더 강한 자극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전동기나 음경 모양의 빌도를 사용할 수도 있고 쉽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엉덩이를 욕조 끝에 대고 누워서 떨어지는 물이 곧바로 음액에 닿게 합니다. 물의 온도와 세기는 조절하면 됩니다. 손잡이가 있는 샤워기, 호스, 비데 등의 이외의 효과를 냅니다. 자해를 통해 자신의 성적 능력을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의 성적 능력에 대해 투덜거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적 능력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많이 알려져 있는 대로입니다. 여자의 경우는 자해를 통해 5분 안에 오르가즘에 오를 수 있느냐, 성적 단계를 무반응기에 오르가즘까지 10단계로 나누었을 때 자해를 하는 동안 7, 8단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손가락 2개를 질에 넣었을 때 상당히 재는 정도의 질 수축력을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적어도 몇 가지 테크닉을 개발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자해를 통해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해, 나는 이렇게 한다입니다. 자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루증 등 각종 성기능 장애의 치료 수단으로 이용될 뿐 아니라 보다 만족한 성생활을 위해서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욕이 서로 다를 때, 서로 성적 능력이 일치하지 않을 때,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 때 등도 효과적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욕구 불만으로 속으로 끙끙 앓으니 스스로 해결하는 편이 낫습니다. 포르노 보면서 자해하는 게 더 자극적이다. 난 결혼한 지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여자가 결혼하면 아줌마 된다고 하는데 아내는 결혼 초에 비해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노력도 하는 편입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아주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불만은 또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관계를 가지는데 아내도 불만이 없는 눈치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비디오를 빌려오는데 아내가 야근을 하기 때문에 아내를 기다리는 동안 보곤 했던 것입니다.
보면서 자위를 하곤 하는데 얼마 전에 한번 아내한테 들켰습니다. 그 후 아내는 더 많은 횟수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내가 자위를 한다는 사실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내와의 잠자리보다 혼자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아내와는 시간 맞추기 등에 불필요한 정력이 들어가는 탓도 있지만 3년을 살다 보니 새로운 걸 시도한다 하더라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전문가의 한마디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폰으로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라. 대신 아내의 요구에 맞춰 섹스 횟수도 절충해서 늘려라. 입니다. 아내가 임신 중이라 섹스를 거부해. 첫 아기 임신 때는 6개월 이상 섹스 없이 살았습니다. 아기 낳고 난 뒤 2달 반 낳기 전에 3달 반, 둘째는 지금 12주가 조금 넘었는데 아내는 하루 종일 큰아이랑 씨름하다 보니 피곤해서인지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아기가 밤늦게 자고 또 엄마가 옆에 없으면 귀신같이 깨서 울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방을 씁니다. 덕분에 한 달에 한 번도 힘듭니다. 밤마다 거실과 안방을 배회하다가 작은 방에 들어가서 자기도 합니다. 전문가가 한마디 합니다. 소소한 위험이 있는 7개월 후가 아니라면 가벼운 섹스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도 심리적, 신체적 이유로 거부한다면 달리 선택의 방도가 없습니다. 아내 앞에서 자위를 하든가 해달라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혼자서 하는 게 더 나아. 인터넷에서 성인 전용 사이트에 들어간다. 문을 걸어 잠그고 인터넷에 빠진다. 아내는 문까지 잠그고 하는 데는 못 당하게 하는 눈치다. 토요일은 아예 밤을 새웁니다. 물론 아내한테는 할 만큼 한다고 생각하지만 소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와 있어도 솔직히 화면에 어른거립니다. 당연히 아내보다도 야한 게임의 모니터 앞에서 혼자서 자위하는 게 더 재미가 있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한 감은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진짜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더 몸이 답니다. 전문가도 또 한마디 합니다. 우선 아내한테 할 만큼 다 하는지 대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라. 원래 자기가 더 재미있지만 파트너에게 고통을 준다면 일상생활 치에 받는다고 느끼면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예 자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횟수를 줄임으로써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과요 불급입을 명심하십시오.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파트너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파트너와의 섹스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단적으로 둘이 함께 하면서 인터넷으로 받은 자극을 적절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면 문을 잠그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남편하고는 어떻게든 안 된다. 남편이 첫 남자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수는 없지만 남편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남편은 만족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해도 만족이 안 됩니다. 만족 못한다고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것 같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남편과는 거의 오르가즘을 느껴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불감증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위를 통해서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번번이 남편과 관계가 신통치 않아 샤워를 하면서 해결을 합니다. 남편은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번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나는 더 많이 원합니다. 이것도 전문가가 한마디 합니다. 두 가지의 노력을 해야 한다. 남편의 가능 향상을 위한 것과 스스로의 욕구 불만을 해결하는 것, 자위를 두 사람의 성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다소 파격적인 성관계를 갖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파트너에 대한 배려입니다. 안 된다고 해서 혼자만의 자유에만 탐닉해서는 안 됩니다. 섹스에 있어서
계획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요구를 절충해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번은 섹스를 하고 나머지는 자위를 통해 욕구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에너지를 배출하고 한쪽은 에너지를 비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혼인데도 자위를 합니다. 결혼한 지 5개월이 채 안 되었습니다. 자다가 남편이 부스럭거리며 나가길래 물 먹으러 가는 줄 알고 따라 나갔다가 식탁 의자에서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봤다는 걸 모릅니다. 남편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혹시 내게 불만 있어 그런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것도 전문가가 한마디 합니다. 자위의 이유가 아내에 대한 성적 불만이나 아내의 성적 매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다. 성생활에서는 얻는 쾌감과는 별도로 독립된 성향이 하나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남편의 자위 때문에 괴롭다면 남편과 대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대화를 통해 자위를 부부간 성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횟수가 뚝 떨어져 작년부터 남편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편입니다. 집에 들어오면 늘 10시가 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년부터 한 달에 두세 번으로 횟수가 뚝 떨어졌습니다. 남들은 자위를 한다고 하는데 나는 영 그 방법이 껄끄럽습니다. 오늘은 어떨까? 머릿속에 늘 이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 나 스스로가 한심스럽고 생활이 짜증스럽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먼저 유혹을 하기도 하지만 짜증을 내고 돌아 누울 때도 있고 또 늘 그러기도 너무 밝히는 것 같다 꺼려지길 합니다. 남편의 능력 또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전문가가 한마디 합니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면 성욕이 떨어진다. 경무에 시달리는 남편의 성생활에 소홀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 3회 정도라면 성관계가 만족스러웠고 아무런 불만이 없다고 괜찮지만 한쪽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불만이 있다면 자위를 이용해 볼 수 있다. 대화를 통해 해달라고 하는 것도 좋다. 섹스 횟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자위하는 남편, 자위하는 아내 방송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